시장의 흐름을 꿰뚫는 핵심 바로 왜라는 질문입니다. 종목에는 이유 없는 상승도 하락도 없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집요한 질문으로 시장의 본질을 파헤칩니다. 숫자 너머의 진짜 흐름을 지금부터 짚어봅니다. 궁금한 종목 Y 오늘 함께할 두 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궁금한 종목 Y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요. 극심한 저평가, 원익홀딩스 로봇 트리거의 신고가 폭발. 이 로봇 산업 육성 기대감이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지금 함께 가고 있는데 투자자들에게는 아직도 좀 신선한 재료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끝없이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그 안에서 원익홀딩스가 가장 큰 부각을 받았습니다. 원익홀딩스는 이제 자회사 원익로보틱스의 밸류를 받는다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산업용 협동 로봇 핵심 부품 그리고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고요. 최근에 여러분 로봇손이 되게 핫하거든요. 여기에 또 차별화된 역량을 갖췄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게 알레그로 핸드 V5라고 하는데 사람 손과 정말 가깝고 정밀한 터치, 파지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업 중에서 확실한 좀 기술력이 있어서 오늘 주가도 이렇게 팍 튀어 올라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변영희 대표님, 네. 원익홀딩스가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네. 이거를 지금 여기 좋은 기술력 갖고 있으니까 올라도 부담되지만 괜찮다. 혹은 다른 대안이 있다면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은 뭘까? 이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 원익홀딩스가 단기적으로 12월 4일 기점으로 해서 수급이 굉장히 좀 강하게 좀 붙고 있고요. 오늘은 22%대 상승을 하는 모습 보였는데 대체적으로 로봇 사업에 대한 내용들, 로봇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좀 뒤늦게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연속성 있는 흐름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일단 원익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좀 하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반도체 장비라든가 반도체 소재 사업들에 대한 집중도가 좀 높았는데 이 면에서 보면 이 반도체 주력 이외에 팹리스라든가 로보틱스 그리고 부동산 임대 개발 사업들을 좀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상승 부분은 로보틱스 사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수급의 연속성으로 좀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일단 원익로보틱스의 지분 96.7%를 좀 보유하고 있는데 일단 원익로보틱스가 사실 매출액이 안 나오는 기업이 아니라 이미 반도체 주요 공정, 산업용 로봇 공정에 상당한 이 매출 실현 이력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연간 기준에서는 한 300억대 중반 정도의 매출액을 이미 좀 내고 있었던 기업입니다. 다만 우리가 공정도의 변화 부분들은 반도체 장비에 대한 정밀 제어 부분들을 공정에 좀 적용을 했기 때문에 자동화 로봇 정도로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확장성들을 좀 고려해 보면 일단 반도체 장비의 이 핵심적인 어떤 정밀 제어 기술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 산업용 로봇 부분, 협동 로봇 부분에 대한 강점으로 좀 부각되고 있는 흐름들을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핵심 기술이 이 정밀 제어 그리고 모션 컨트롤로 좀 판단되고 있는데 앵커님께서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로봇손이죠. 네. 이 알레그로 핸드라고 불리는 5세대가 이미 좀 상용화가 좀 됐고 작년에 이 메타와 이 로봇 부분에 대한 사업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2026년도 알레그로 핸드의 어떤 차세대 버전에 대한 어떤 양산이 만약에 상반기 안에 좀 이루어진다면 이 부분이 이 메타와 함께 로봇 사업의 새로운 어떤 전략으로 좀 이어지면서 확장성을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 특히나 이 부분은 휴머노이드 로봇의 집중도를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한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였고 일전에도 좀 말씀드렸는데 로봇주의 경우에는 단순한 어떤 기대감들보다는 핵심 기술이라든가 부품의 내재화 관점에서 선별적 접근이 좀 필요한데 이 원익홀딩스의 경우에는 자회사 원익로보틱스의 가치가 이제 막 부각됐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여전히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다라고 듣다 보니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요. 맞으신가요? 네, 일단 저는 현재에 대한 어떤 고점 부담보다는 오히려 반도체 사업 부분에 대한 가치 반영 플러스 이 로봇 사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더 부각된다면 저는 충분한 향후의 상용 관점에서 멀티플을 좀 더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단기적인 목표가로는 한 41,500원까지는 좀 무난한 달성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고요. 손절가 한 29,000원 정도 제시해 보겠습니다. 41,500원까지 목표가를 보고 있고 이게 원익홀딩스가 대표님 9월부터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었잖아요. 네. 이 9월부터 대략 한 11월 중순까지 올라갔던 거는 반도체로 밸류 받은 거예요? 네, 그렇죠. 그 로봇 밸류는 이제 부각이 돼서 좀 네. 새로운 시점이 시작됐다. 일단 3분기 부분은 이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그렇죠. 부분에 대한 어떤 경쟁력 강화 부분들이
오히려 펩 공장에 대한 어떤 장비 반영에 대한 어떤 기대치 그리고 수주의 어떤 연동성들이 실적으로 좀 이미 좀 증명이 됐고 네. 이 부분이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고요. 로봇 기대감들은 저는 12월부터 좀 추가적인 어떤 연속성을 좀 가져가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좋았는데 더 좋은 포인트가 이제 더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요새 또 이렇게 2개 이상의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잘 가고 있는데 원익홀딩스 목표가 41,500원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궁금한 종목 Y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입니다. S51 내년 영업이익 전망 상향, S51 투자 매력 재확인. 최근에 WTI 유가를 보면 기름값 많이 빠졌을라나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하셨을 수 있는데요. 주유소 가보면 기름값 여러분 그대로입니다. 이게 기름값이 WTI 원유 가격도 있지만 달러로 매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달러가 현재 높은 상태죠. 그 두 포인트가 빠져서 두 포인트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주유소의 기름값은 떨어지진 않습니다. 근데 이 차이에서 S51이 마진 개선이 가능했죠. 석화 부분은 좀 부진할 수 있는데요. 정유화학에서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늘어갔습니다. 2,342억 늘어난 3,498억 원으로 현재 전망을 받고 있는데 이 재고 관련 손실이 없어져서 이런 부분이 좀 충당이 됐다라는 설명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화정 과장님, 이 S51 최근 주가가 많이 올라간 편입니다. 연속성은 좀 앞으로 어떨 거라고 보세요? 물론 석화가 좀 버텨줘야 되는 게 필요하죠. 네, 그렇죠. 뭐 결국 S51도 결국 유가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고 있는데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이제 유가 하락했다는 이제 재고에 대한 손실 부분들을 정제 마진으로 이제 어느 정도 스프레드가 이제 확대되게 되면서 또 실적으로 어느 정도 충분히 좀 개선되게 되면서 오늘 아마 하나증권에서 리포트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내년에 좀 성장을 이제 굉장히 좀 부각적으로 보이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결국에는 오펙 플러스나 이제 오펙에서 나올 수 있는 향후에 이제 유가에 대한 이제 공급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겠죠. 그만큼 이제 그동안 계속 증산을 해오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 유가에 대한 가격들이 어느 정도 하방으로 이제 계속 가고 있던 상황에서 만약에 증산에 대한 중단 합의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이게 최근에 11월 달부터 특히 우크라이나 이제 여러 가지 좀 합의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유가가 빠져왔었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좀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만약에 유가가 어느 정도 상승하게 되면은 이제 스프레드 마진 자체가 개선되게 되면 내년에 실적도 이제 크게 나오게 될 거고 물론 우리가 대표적으로 SL이 그 연말이 되면은 특히 배당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게 가장 이제 많이 하고 있는 샤인 프로젝트죠. 여기서 사실 그동안 S51도 여기서 비용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준공이 시작되게 되면서 여기서 나가는 비용이 싹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새롭게 이제 S51과 관련된 밸류에이션 레이팅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올해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가 좀 실적이 다시 돌아서는 이제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보다는 내년에 좀 배당에 좀 기대감이 더 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S51이 추후에 조금 상승 좀 탄력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S51 이야기 들어보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궁금한 종목 Y 세 번째 종목입니다. SM 또입니다. 또 중국 K-팝 콘서트 추진 또입니다. 주가 급등락 랠리. 지난 여름쯤이었죠. 이 이슈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결국 유야무야가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가 좀 진행이 되고 있나 봅니다. 정부가 내년 1월 중국에서 K-팝 콘서트 개최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SM이 오늘 오후 2시를 기점으로 하락에서 무려 한 12%를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도 유야무야일지, 이번에는 뭔가 진척이 좀 있는 프로젝트인지 기대를 해봐도 될지 엔터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영희 대표님, 네. 우리 또 궁금한 종목 Y가 또 이제 디테일하게 쫙 종목을 파보는 시간이잖아요. 네. 진짜 어떨 것 같습니까? 이게 한다고 해도 자꾸 뭔가 엉켜버리고 안 하고 막 외교 때문에 이러니까 네. 사실 이럴 때는 엔터주 그냥 관심을 꺼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단순하게 이제 민간 교류에 따른 어떤 기대감이 네. 좀 반영이 됐고 이번에 정부의 메시지가 정말 사실이라면 조금 뭐 파급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 방중이라는 부분들은 에이펙 정상회담에 대한 어떤 답방 형태를 좀 띠고 있고 이 부분에서 일단 뭐 중국 내 K-팝 콘서트에 관련된 검토를 좀 타진하고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민간 교류와는 좀 질적인 어떤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이번엔 좀 뭔가 있다 느낌이. 그렇죠. 그리고 에이펙 정상회담 이 기간에서 뭐 중국과의 상당히 좀 이 친밀한
그쵸. 또 외교 성향들 좀 감안해 봤을 때는 일단 뭐 극단적인 부분에서 뭐 노를 외치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협의는 구체화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이제 시점이 좀 1월이라는 것들이 사실 시간상으로 좀 가능할까라는 좀 생각이 좀 있었고요. 아, 별로 안 남았죠. 그렇죠. 이제 이 부분이 만약에 현실화가 좀 된다면 그 시점을 좀 기하로 해서 오히려 중국 내 시장이 확장돼서 좀 기하될 수 있는 가능성에 좀 무게를 좀 실어야 되지 않을까. 다만 현재는 확정적인 어떤 사항들보다는 좀 가능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맹신해서 투자를 하기에는 다소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아직은 좀 덜 있다, 소스가.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익히 뭐 지난 상반기에 뭐 N6의 뭐 중국 공연 여기다 해서 8월에 뭐 슈퍼 콘서트 같은 몇 번을 내용들이 속아왔습니다. 구체화 좀 될 것이다라고 부분인데 이게 중국 정부에서 사실상 좀 금지가 좀 됐던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기조가 뭐 당장 뭐 해결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일단 저는 조금 더 신중하게 좀 맞아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이 1월달 K-팝 콘서트에 대한 개최 합의까지 좀 이루어지게 된다면 시점적으로 보면 중국 시장에 대한 어떤 개방이 점진적으로 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엔터주의 경우에는 뭐 글로벌 해외 투어에 관련된 어떤 매출 성향, MD 매출과 좀 부과되는 어떤 성장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시장은 또 다른 어떤 밸류에이션의 가치를 좀 상향시킬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된다는 점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정리해 보면 아직 조금 더 뭐 정부 추진이라는 거는 어째 좀 믿어봄직하지만 우리가 그 동안의 엔터주 그리고 중국과 연계된 이야기들을 본다면은 이게 유야무야된 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많은 뉴스라든지 소스들이 조금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종목 Y 마지막 종목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요새 투경 정말 문제 많은 것 같습니다. 투자 경고 지정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투심이 흔들렸다. 개장 당시만 해도 오늘 엄청나게 급락이 나와서 당황스러워하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단시간에 좀 말아올리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나마 좀 안도가 되긴 했는데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투자 경고 종목 지정입니다. 이전에 사실 오스탈 지분 인수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다시 좀 달려갈 수 있는 포인트가 생기는 거 아니야 했지만 투경이 이를 좀 막았다라는 거에 오늘 시장의 해석입니다. 투경 아쉬운 제도이기는 하고요. 개선도 해야 되는데 이화진 과장님 네. 오히려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을 보면은 공격적인 수급이 안 들어올 타이밍이잖아요. 투경 때문에. 네. 이럴 때 조금 우리가 담아가는 전략은 오히려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은 좀 듭니다. 뭐 모멘텀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겠죠. 만약에 삼성전자가 내년에 15만 원 가면 삼성전자도 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대략 한 1년 전에 대비해서 200%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경고를 먹게 되죠. 뭐 우리나라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 SK 하이닉스 대다수의 대장주 종목들이 다 이제 경고를 먹게 됐는데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사실상 이제 실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조금은 버겁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그동안 이제 수주 잔고 자체가 62조까지 쌓이게 되면서 이미 그동안 5년, 7년 정도의 실적은 어느 정도 보강이 되어 왔습니다. 시장은 결국에는 그 이후에 이제 수주를 얼마만큼 더 쌓아 나가느냐가 이제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관심을 받았던 건 이제 누리호 발사였죠. 최근에 이제 스페이스X도 내년에 이제 IPO를 두고 있기는 하겠지만은 일단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연간 한 대로 얘기를 해왔습니다. 예전에 제가 AP위성 관련해서도 한번 갔을 때도 한 연간 5년에 한 번 얘기를 하다가 3년에 한 번 점차적으로 이게 기간 자체가 이제 압축화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입장에서는 우주항공과 관련된 엔진 사업부의 성장도 이제 볼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주와 이런 방산에 대한 시너지 효과들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이제 다른 방산 업체 대비해서 조금 모멘텀을 좀 볼 수 있는 여력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에 뭐 오늘 동달아 가치 쪽 이슈가 이제 복합적으로 나오긴 했지만은 북미 쪽으로 이제 진출을 해왔다는 거 이게 좀 아마 좀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북미 쪽 시장이 향후에 얼마만큼 성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동안 있었던 수주 잔고들 지금 우리나라 방산 전체 수주 잔고가 아마 100조 가까이 될 겁니다. 그걸 굉장히 좀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향후에 우주 항공과 이제 방산에 대한 릴레이팅이 좀 기대감이 나와줘야 제가 봤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경고를 먹어도 모멘텀이 새롭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오히려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야기 나눠보면서 오늘 궁금한 종목 Y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인 대표 이화진 과장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